아이텐 코리아 히스턴 방송 해피데이 초대석에서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한국에 주목받는 화가들의 작품에 대한 설명과 그림 그리는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말씀을 나누는 코너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해피데이 초대석에서는 한국 화가 최익진 작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익진이라고 합니다. 네, 아주 듬직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을 알아듣겠습니다. 예. 네. 작품 제목이 광장의 벽화라든가 검은 촛불, 뒤엉킨 여기 연작을 하시는데요. 왠지 작품 제목부터 예사롭지 않아요. 또 국세청에서라는 작품이 어렵더라고요. 이 작품의 설명을 듣고 나야 작가의 작품을 이해할 것 같아요. 먼저 설명해 주세요. 국세청에서라는 작업은 2000년도에 제작된 작업인데, 당시 국세청 건물, 지금은 그 삼성생명 본사가 있는 건물입니다. 그 종강 맞은편에 있고요. 예전에는 화신백화점이라는 백화점이 있었던 자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국세청 건물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그 투명한 유리로 마감된, 그러니까 그걸 건축적으로는 커튼홀 공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더니즘 건축물 같은 경우는 벽이 두꺼워가지고 창문을 작게 얘기해서 어떤 폐쇄적인 구조를 가졌다면, 커튼홀 공법으로 지어진 어떤 현대적인 건축물들은 그 유리라고 하는 재료를 마감해서 그 안쪽에 있는 인사이더들이 커튼을 치고 거둘 수 있는, 안쪽에 있는 내부자들의 어떤 권력들이 작동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진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외부자의 시선이었으니까 밖에서 안을 들여다봤을 때 오히려 그 모더니즘 건축물의 어떤 폐쇄적인 구조보다 더 폐쇄적인 구조가 아닐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때 이제 제 심정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뭔가 살 수 없는 어떤 고가의 보석들이 어떤 쇼윈도에 전시되어져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저한테는 더 폭력적이고 더 위협적으로 느껴졌던 것인데, 그런 것이 국세청 건물에서 느꼈던 어떤 개인적인 감정들. 그래서 이제 그 투명 아크릴에다가 이제 모는 종이처럼 이렇게 어떤 좌표들을 그리고 거기 앞뒷면에다가 이제 나는 너다라고 해서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써나갔던 거죠. 그라인더로 이제 갈가내서 이제 그런 걸 쓰여지고, 어떤 것은 글자가 뒤집혀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작업은 그 작품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작품을 사이에 두고 이쪽 저쪽으로 걸어가는 어떤 관람자들이 어떤 주연이 돼서, 내 위치가 저기서 바라보는구나, 저 위치에서 저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작품의 전체적인 환경과 공간이 작품이 되는 어떤 그런 의도로서 구성하게 되었던 어떤 작업입니다. 작품을 보면은 여인들의 뒷모습이 보여요. 밖에서 보는 자기, 또 안에서 밖으로 내다보는 시선, 그런 건가요? 예,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밖에서 안에 봤을 때 거기에 이제 1층 로비니까 안에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안에서 밖에 바라봤을 때 이제 보여지는 어떤 그 공간적인 어떤 차이들, 그런 차이들 속에서 서로들이 어떤 좌표 속에서 위치하고 이동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런 것들이 어떤 작업의 내용으로 채워지길 바랬던 것인데, 실제로는 제 연출력이 부족해서 그러지는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작품의 유리를 소재로 하셨어요. 독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언제부터 이런 유리 작업을 하셨는지요? 그리고 유리를 선택한 이유는요? 그 유리를 처음 쓴 거는 1996년 7년 고쯤으로 기억하는데, 이제 석사 청구전을 거의 수묵화로 뭐 그려진 어떤 그런 작업들, 수묵채색화로 작업으로 이제 매제를 그런 방식을 써왔는데, 그 서양화도 마찬가지지만 동양화도, 그러니까 최종에 그려져 있는 마지막에 칠해진 색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클리어하게 제 어떤 그 화력이 부족해서인지 몰라도 뭔가 그렇게 못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투명한 재료는 그 맨 마지막에 칠해진 색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만 의도 자체는 더 선명한 의도를 보여줄 수 있게끔 유리라는 재료를 써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 투명한 속을 비춰주자. 마치 모티브는 김광규의 어떤 투명한 속이, 이하 속의 투명한 속이라고 하는 시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물이 갖고 있는 어떤 내재되어 있는 어떤 심 같은 것들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자는 의도에서 그런 재료를 이제 과감하게 쓰게 되었습니다. 네. 의미의 속살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는데요. 또 작품 광장의 벽화를 보면 불투명한 유리와 거울을 통해서 감상자가 작품과 한 살을 이룬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주 재밌더라고요. 감상자 자신도 작품의 일부분이 되는 거, 이게 재밌었는데요. 광장에 대한 주제가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광장은 무수한 의미가 있잖아요. 광장이라는 열려있는 공간에는 공포가 들어있기도 하고 젊음의 열정, 또 집회, 이런 것들이 역사의 흐름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광장은 작품에서 뭘 의미하나요? 제게 있어서 광장은 어떤 제가 87학번이어서 이제 학교를 들어오자마자 선배님들의 이끌려가지고 이제 집회 현장을 누비게 되었어요. 저는 경기도 안성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집회 현장이 서울 농대가 있는 수원에서 집회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청처럼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거기 나름대로 어떤 그런 데서 어떤 집단의 어떤 심들을 표출하는 어떤 장 속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 이제 월드컵 그때 아주 응원이 뜨거웠을 때 저는 광화문에 있었는데 광화문에서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됐고 안에 있었을 때와 그런 어떤 기사들을 TV나 신문을 통해서 봤을 때는 전혀 다르게 전혀 다르게 느껴졌던 거죠. 네. 안에서 있을 때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느껴졌고 어떤 사색적인 어떤 광장 속에 있지만 사색적인 어떤 느낌을 가졌다라면 매스미디어에서 보도되는 어떤 광장들은 철저하게 어떤 권력의 의지들이 어떤 작동되는 힘의 논리로 어떻게 다가선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체에 의해서 한번 걸러진 듯한 느낌? 예. 네. 그래서 그런 제 작업의 어떤 전체적인 것들은 현장에서 어떤 경험들 속에서 모티브를 얻는 것들이 주류인데, 그래서 광장의 벽화도 촛불 집회의 어떤 현장 속에서 느껴진 무수히 많은 요구들, 거기서 주최 측 추산 5만, 누구 추산 몇만 이렇게 나오는 것 숫자들이 아니라 각자들이 너무나 많은 어떤 이야기들을 갖고 현장에 있었다라는 것들이죠. 근데 현장에 있었다는 것들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한 거지, 내가 현장에 있었을 때는 내 개인적인 요구와 주변에서 보여지는 따뜻한 시사들만 이제 공유를 하면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작품화를 시켜야겠다, 작업으로 어떻게 유도해 봐야겠다 하면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어떤 거울과 어떤 불투명한 유리들이 화면에 좀 박혀져 있어가지고 관람자들이 수용되면서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될 수 있게, 그래서 그 작업들 같은 경우에는 벽에 걸지 않고 벽에다 기대 놨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현장감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작업이라고 하는 평면적인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을 극복하고 그게 하나의 어떤 덩어리로서의 어떤 느낌을 강조하고 현장에 있는 어떤 벽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이제 벽에 기대 놔가지고 마치 이게 그리다 만고 여기다 설치해놓은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문외한들은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한테는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예.